자, 화학 반응식 쓰는 거 한 번 더 설명하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물부터 설명하면요.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봐봐. 물이 H2O고 산소가 O2고 H2야. 이거 우리 외운 거야. 아까 그 다 외웠으니까 외우지 말아야죠 라고 했더니 여기 다 써있어요. 그쵸? 물 어딨어? 물은 H2O고 산소는 O2고 이거 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어. 이제 우리는 이걸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죠? 여기 O2라고 썼어요? O라고 안 쓰고 O2라고 썼어요? 주원이? 안 썼어요? 자, 그거부터 쓰는 겁니다. 우리 이제 분자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소로 끝나는 애들은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소로 끝나는 기체인 애들은 다 2로 존재합니다. 얘네가 나오면 화학 반응식에 얘네가 나오면 무조건 O2, H2, Cl2, N2로 쓰시면 돼요. 얘네 이렇게 존재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숫자를 맞출 건데 왜 숫자를 맞추냐면요. 우리 원자의 종류와 개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어느 반응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에서도 화살표 기준으로 앞에가 반응물이고 뒤에가 생성물입니다. 이 뒤에 있는 생성물의 개수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지금 H가 2개고 여기도 H가 2개요. 여기는 O가 1개인 거고 여기는 O가 2개인 거예요. 얘 왜 O가 하나예요? 1 생략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원래 1이 있었는데 1은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O가 하나예요. 그러면 보시면 지금 여긴 O가 2개인데 여긴 O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럼 개수가 안 맞춰졌잖아요. 그쵸? 그럼 맞출 때 어떻게 맞춘다? 여기다가 작게 1을 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H2O2는 우리 뭐라고 외웠어요? 과산화수소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과산화수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숫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작은 숫자까지 이름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작은 숫자까지 붙여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숫자 건드리면 다른 애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늘려가면서 맞출 겁니다. 무조건 늘려가면서. 그래서 여기는 H2O가 이렇게 묶음으로 늘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묶음으로 늘린다고. 그래서 여기는 H가 이렇게 있어요. 물. H2는 뭐냐면 H가 붙어있는 게 H2예요. 만약 EH라고 써있으면 H 2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EH. H2란 얘기는 여기 이렇게 묶음으로 붙었어요. 얘는 무조건 붙어서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O2는 O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O가 2개인데 여기는 O가 하나잖아요. 그럼 늘릴 때 어떻게 늘린다? 묶음으로 늘린다. 얘를 이렇게 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O가 하나, 둘, 셋, 4개가 됐잖아요. 어디 기준으로? 화살표 기준으로. 근데 O를 늘렸더니 뭐예요? H도 4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H 늘려주시면 돼요. 근데 H 늘릴 때 H2인데 여기 H, EH 이렇게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H2면 얘도 같이 H2여야 돼. 그래서 얘도 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제로 늘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맞아. 봐봐요. 여기 H가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O도 여기 2개, 여기 2개로 됐죠. 그러면 이제 숫자는 다 맞았어. 그럼 이제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H2O가 2개 있어요. 라고 해서 앞에 쓰는 겁니다. H2도 2개 있어요. O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생략. 이렇게 쓰는 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익숙해지면 이렇게도 해도 돼요. 봐봐. 여기 5가 2개인데 여기 5가 하나예요. 그럼 2를 붙여요. 2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H는 4개가 되는 거고 O는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H 4개를 만들어서 1을 붙여. 4개가 됐고 O 2개에서 맞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좀 느낌이 와요? 하나 더 해볼게요. 2번 질소, 수소, 암모니아. 여기도 일단 쓰는 게 먼저죠. 아까 얘기했죠. 질소, 수소, 염소, 산소는 2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질소는 N2고 수소는 H2예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NH3가 돼요. 이렇게. 얘도 그림 일단 그려볼게요. N2는 N이 붙어있는 거고 H2는 H가 붙어있는 거고 NH3는 NH가 3개 붙어있는 겁니다. H, H, H. 그럼 여기 N이 2개인데 여기는 N이 하나예요. 2개로 늘려주겠습니다. 얘를 늘려. 복제해서 늘렸어. 좁아. 자, 늘렸어요. 늘렸더니 뭐가 맞아졌어요? N이 2개로 맞았어요. 그랬는데 H가 지금 여긴 2개밖에 없는데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6개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H 6개라고 해서 따로 해주는 게 아니라 요 H2만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 했더니 6개 아니야. 한 번 더 복제. 그래서 6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숫자가 맞았어요. N2는 그대로 있고 H2는 지금 묶음이 3개 늘어났고 NH3는 2개로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씩 써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 하나 더. 얘는 뭐냐면 수소랑 염소랑 합쳐서 염화수소가 됐어요. 얘도 아까랑 똑같네요. 수소, 염소, 질소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H2고 염소는 Cl2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염화수소인 HCl이 됐습니다. 쓰고 보니까 여기는 간단하죠. 그렇죠?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H2고 여기는 Cl2야. 그럼 얘는 몇 개로 늘어나야? 2개로 늘어나야 H도 2개가 되고 Cl도 2개가 되죠. 이렇게. 할만합니까? 자, 그러면 수원이는 좀 해보고요. 도와줄 거야. 산화철이 F2고요. 대문자, 소문자. 그렇지. 산화철은 F2O 예요. 그렇지. 숫자 맞춰봐야지. 아, 여기 5도 5투. 까먹지 마요. 2 붙이는 거. 해봐. 숫자 맞춰봐. 아니 왜 이거 해보라고. 얘만. 얘만 해봐. 얘만. 다른 거 안 해도 돼. 걔만 해봐. 서럽네. 켜놓은 거예요. 늦게 와요? 5번. 5번도 숫자 가지고 안 맞죠. 여기 H 2개고 여기 H 2개인데 여기 5가 2개고 얘는 5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야. 그럼 여기가 더 많죠. 그럼 뭐 한다? 여기 2를 붙인다. 일단 2를 붙여. 2 안 되면 3 붙이는 거예요. 무조건 2가 답은 아닙니다. 2를 붙였더니 H 몇 개 됐어요? 그럼 여기도 앞에 2가 붙는 거지. 그러고 봤더니
5는 몇 개예요 지금? 네. 여기 몇 개요? 2개. 여기? 그치. 그래서 더해서 4개 됐으니까 맞죠. 끝. 이렇게. 여긴 또 오투를 지금 붙인 거야? 맞았네. 할만하죠? 이거 좀 이따 하고요. 이거 다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 뭐 할 거냐면요. 아이고, 녹화는 계속하고 있었네. 자, 그거는 조금 이따 시간 되면 더 하고 책을 피겠습니다. 책. 3학년. 똑같아요?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물리변화, 화학변화. 자, 물리변화는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거 보시면 이 그림 보면 확실히 되죠.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얼음이 물이 되거나 물이 얼음이 되거나 다 어떠냐면요. 우리가 아까 또 그렸던 이 물 분자 있잖아요. O에 H 2개 붙은 이 물 분자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쵸? 물에서든 얼음에서든 아마 수증기였으면 수증기 얘랑 얘 사이가 멀어질 뿐이지 이 분자 상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게 유지되는 변화는 모두 물리변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만 변하냐면요. 분자 배열만 변해요. 이 물이 이렇게 있다. 물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분자 배열이 우리 고체 액체 할 때 맨날 했었죠. 고체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고 액체가 되면 요 사이가 벌어져서 이렇게 간격 넓어지고 그 다음에 기체가 되면 완전히 벌어진다 했잖아요. 이 상태 변화할 때는 다 물리변화입니다. 물리변화. 그 다음에 이 입자들이 섞이는 거 확산이나 융해도 상태 변한 거예요. 상태 변한 거예요. 물리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물리 변화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리 변화고, 그다음 화학 변화는 뭐 한다? 화학 변화는 전혀 다른 애로 변하는 겁니다. 완전 다른 물질로 변해서 성질이 변하는 게 화학 변화예요. 성질이 변할 수밖에 없죠. 그쵸? 다른 애로 변했는데 성질이 그대로일 리가 없죠. 아까 이거 대표적인 맨날 나오는 거 이거 얘기해봅시다.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뉘었어요. 그쵸? 분해된 거예요.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됐어요. 그러면 수소랑 산소만 남고 물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질이 변했겠죠? 새로운 물질로 바뀌어서. 그래서 원자의 배열이 변하면서 분자가 아예 종류가 바뀐 게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 그래서 화학 변화는 일단 어떤 게 생기면 다 화학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연소, 탄다는 거. 탄다는 게 뭐예요? 빛과 열을 낸다는 겁니다. 그쵸? 안 그러던 애가 빛과 열을 내면 탄대. 그게 연소야. 연소되는 건 모두 다 화학 변화입니다. 새로운 물질이 생성돼요. 이산화탄소랑 물은 공통적으로 생성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철의 부식. 철이 부식돼요. 그러니까 녹쓰는 거죠. 녹쓰는 거. 녹슨 철은 철이 아니에요. 철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그 방금 한 식에 나오죠. 철이 녹슬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철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화살표 기준으로 반응물, 생성물 다르죠? 이런 게 화학 변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애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은 우리가 자석에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화철 이렇게 녹슨 것만 긁어가지고 자석에 붙이면 자석에 안 붙습니다. 성질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식의 숙성과 부패도 모두 다 화학 변화예요. 뭐 음식의 숙성과 부패라고 하면 좀 어렵고요. 그냥 음식만 바뀌면 다 화학 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맛이 달라진다거나 색이 달라진다거나 맛색
냄새가 달라지는 애들은 모두 화학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기가 익는 것도 화학 변화고, 그렇죠? 뭐 애들이 익는 것도 화학 변화고, 과일이 익는 것도 화학 변화고, 과일이 익으면 점점 달아지면서 신맛이 사라지죠. 뭐 이런 것도 화학 변화고, 썩을 때, 발효될 때 이런 것도 냄새나 맛이 다 변하죠. 이런 것도 화학 변화입니다. 색깔이 변하는 것도 화학 변화예요. 그러니까 사과 깎아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도 화학 변화고, 철이 부식하는 것도 화학 변화고, 단풍이 드는 것도 화학 변화예요. 초록색 잎이 빨간색, 노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색깔 변하는 거, 만 변하는 거, 냄새 변하는 거 모두 화학 변화고, 없던 게 생기는 것도 화학 변화니까 우리 기체 발생하는 실험들도 다 화학 변화입니다. 그 발포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알약 같은 거 물에 넣으면 막 기포 올라오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화학 변화. 아니면 빵 반죽해서 구우면 빵이 부풀잖아요. 얘도 화학 변화. 달걀 껍데기랑 식초랑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뽀글뽀글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화학 변화. 그래서 화학 변화는 없던 게 생기거나 타거나 색깔, 냄새, 맛이 변하거나 이런 것도 화학 변화죠. 그래서 앙금도 화학 변화예요. 앙금을 안 배웠지. 자, 들어봐. 중요한 얘기, 중요한 지점이네요. 중요한 지점. 앙금이란 게 있어요. 이게 과학책에 나올 겁니다. 앙금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어떤 두 물질을 섞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이 새로운 물질이 물에 안 녹고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럼 이걸 앙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을 해요. 석회수라고 하는 데다가 내가 숨을 푹 불어넣으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져요. 이산화탄소 불어넣으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거든요. 왜 뿌옇게 흐려지냐면 앙금이 생성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쫙 가라앉아요. 그런 걸 앙금이라고 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게 개정 후 앙금이 개정 전 교과서에 있어. 앙금을 배운단 말이야. 근데 우리 2학년 때 안 배웠잖아요. 왜냐면 개정 후엔 사라졌어. 근데 이 앙금이 말이죠. 계속 나온단 말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앙금을 배워요. 앙금을 배우고 불꽃 반응색이라는 걸 배웁니다. 두 가지를 배워요. 이게 사라졌어. 근데 원래 얘가 뭐 하는 거냐면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얘랑 섞었더니 앙금이 만들어졌어. 근데 이 앙금이 뭐 노란색이래.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있겠구나 이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막 수능에도 나와요. 현재 수능에도 나와요. 왜냐면 수능의 시험 범위가 배운 데 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고등학교 때 따로 배우진 않지만 중학교 때 배운 걸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 얘가 사라졌어. 그리고 중2지. 중3 때 개정 후 교과서 쓰게 될 거니까요.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모르겠네. 기억은 해두세요. 앙금 배우긴 해야지. 뭐 이상한 거 눌렀어. 저거 뭐야. 자, 봐봐요. 유명한 앙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 좀 잠깐 보여줄게요. 레시낙스 비상교육 이국 숙제 탭으로 광고입니다. 광고. 보시면 여기 하얗게 생기는 거 보이죠? 이게 앙금이고요. 얘가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얀색
앙금이 있고요. 색깔 있는 애들도 있어요. 저기 써있다. 그쵸? 흰색 앙금. 염화은입니다. 잘 봐둬요. 이거 우리 배웠어. 염화은. 저기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까요? 황산보리에다가 염화 발음 넣어서 황산 발음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겼어. 뿌옇게 됐잖아요. 그쵸? 얘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겁니다. 얘 말고 노란색이 나올 건데. 아, 또 흰색 깡입니다. 여기도 흰색 생겼죠. 염화칼슘에 탄산나트륨 넣어서 탄산칼슘이라고 앙금이 만들어졌고, 이게 아까 석회수 그 앙금이랑 똑같은 앙금이에요. 이게 세 번째지. 아! 저기요. 마지막. 노란색. 끊겼다, 야. 이게 노란색 앙금입니다. 노란색 앙금. 얘도 투명한 애랑 섞었더니 이렇게 노랗게 변한 거거든요. 앙금 생겨서. 이게 앙금 생성 반응인데요. 자, 봐봐.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 나오는데. 우리 시험지 중에 13번. 13번 보시면 염화나트륨이랑 질산은이랑 섞어서 염화은 AgCl 플러스 질산나트륨 NO3 이렇게 만들어지는 식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얘가 앙금이에요. 앙금은 식쓸 때 이런 표시하기도 합니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이런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흰색 앙금인 거죠. 얘랑 얘랑 섞었더니 흰색 앙금이 생겼어요 라는 겁니다. 이 얘기 왜 열심히 하냐면요. 앙금이 생긴 것도 없던 애가 생긴 거니까 얘도 화학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앙금은 좀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얘도 똑같죠? 물 분자 나왔네요.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뭐 한 거예요? 어디서도 물 분자 없어. 사라졌어요. 물분해 실험했더니 물 분자가 사라졌어요. 수소는 수소끼리, 산소는 산소끼리 붙었어요. 그래서 화학 변화인 겁니다. 이것이 화학 변화. 분자가 아예 다른 애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성질이 생겼어요. 이게 화학 변화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애가 됐다. 근데 보시면 여기서 이게 포인트죠. 여기는 밑줄 별표 다 칠게요. 화학 변화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래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화학식 쓸 때, 화학 반응식 쓸 때 뭐 한 거예요? 원자의 종류 개수 맞춰서 화학 반응식 쓴 겁니다. 안 달라지니까. 그래서 질량도 변하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 빼고는 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자의 종류와 개수만 안 달라지지 나머지는 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리 변화에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물리 변화에서는 다른 건 다 안 변하고 저 분자 배열만 변합니다. 분자 배열. 물리 변화에서는 분자 배열만 달라진다. 나머지는 성질도 안 변하고 개수도 안 변하고 뭐 아무것도 안 변해. 자, 그럼 뭐예요? 공통점이 생겼죠. 그쵸? 물리 변화도 화학 변화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변한다 라는 공통점. 다 차이점이죠. 나머지는. 그쵸? 다른 건 다 변하고.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실험이 하나 나오는데요. 무슨 실험이냐면 마그네슘 리본입니다. 마그네슘 리본. 마그네슘이에요. 그냥 마그네슘. 마그네슘을 뭐 한 거예요? 길게 뽑아낸 게 마그네슘 리본. 왜 리본이라고 그랬죠? 배웠어요? 나 안 얘기해 줬니?
이게 왜 마그네슘 리본이냐면요. 왜 여기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이렇게 길게 뽑은 건 다 리본을 붙일 건데요. 왜 리본을 붙이냐면요. 그 포장할 때 쓰는 리본 끈이 있죠. 그것처럼 늘렸다 그래서 리본이에요. 그 리본 끈처럼 늘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리본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게 붙은 게 아니라 그냥 리본 끈처럼 길다 해서 마그네슘 리본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길게 있죠. 자른 거예요. 자, 어쨌든 마그네슘 리본과 뭐랑 구부러진 마그네슘 리본은 뭐예요? 이거 물리 변화죠. 모양만 변했으니까. 얘네들은 성질이 같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성질이 같냐면 둘 다 전류가 흐르고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을 태우고 남은 쟤는 전류도 흐르지 않고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달라졌으니까요. 성질이 바뀌었습니다. 성질이 왜 바뀌었어요? 화학 변화했으니까 성질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넘길게요.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책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화학 반응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 그걸 식으로 나타낸 게 화학 반응식인 거예요.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고 원자의 배열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할 거고요. 그 반응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할 건데요. 그걸 어디다 쓸 거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앞쪽에 반응물이라고 쓸 거고 뒤쪽에 생성물이라고 쓸 거다. 앞뒤 헷갈리면 왼쪽 오른쪽 반응물, 화살표 왼쪽은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 에서 이제 단계가 나오죠. 또 수소, 산소, 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반응 물질의 이름을 앞쪽에, 왼쪽에, 그 다음에 생성물을 오른쪽에 쓰고, 여러 개인 경우는 무조건 플러스로 연결합니다. 빼긴 안 나와요. 무조건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는 얘랑 더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얘랑 얘가 참여했다. 뭐 이런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바꿔주는 겁니다. 화학식으로. 그 화학식이 있고요. 지금 화학 반응식이 있잖아요. 화학식은 뭐냐면요. 이름. 화학식을 써라 하면 플러스 화살표가 나오는 애가 아니고요. 얘 우리가 외운 기호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에 화학식을 써라. 그럼 H2O라는 이 화학 기호의 이름을 쓰라는 게 화학식이에요. 여기 식이 붙었다고 해서 더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화학 기호 쓰라는 얘기예요. 화학 기호. 화학식으로 나타내라는 얘기는. 그래서 얘를 바꾸는 겁니다. 화학식이 써있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수소는 H2, 산소는 O2, 물은 H2로 바꿔.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맞춘다라는 겁니다. 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맞추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 양쪽에 있는 산소 원자, 이거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여기는 O가 2개인데 여기는 O가 하나니까 여기 앞에 2를 붙이고 2를 붙였더니 분배돼서 H는 4개가 되고 O가 2개가 되니까 여기도 2를 붙여서 맞춘다. 그러면 맞는 식이 되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뭐만 알면 돼요. 이렇게 봤을 때 마그네슘이랑 염산이랑 반응하면 염화가 그러니까 수소가 발생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화학식만 잘 알면 숫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Mg예요. 여긴 2가 안 붙습니다. 염산은 HCl이에요. 이렇게 반응했더니 뭐 하는 거예요? 염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졌대요. 그럼 염화 마그네슘은 OH2입니다. 얘가 왜 이게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쵸? 우리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배운 규칙이 있어요. 봐봐. 우리 외운 거 있죠. 10개. 물, 과산화수소, 수소, 산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 10개. 얘네는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외운 거고. 나머지들은 규칙이 있어요. 안 외웠는데 나왔어. 산화철이 나왔어.
나 아까 산화 마그네슘이고 뭐 이런 산화 붙은 애들이라던가 아니면 여기도 산화지 지금. 아니 여긴 염화 마그네슘이지. 염화 마그네슘이 나는 거. 이런 애들은 규칙성이 있어서 따로 안 외운 겁니다. 쓸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쓴다? 뒤에서부터 쓴다. 철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산화를 붙이면 돼요. 근데 지금 산소를 붙이는 게 아니라 산화를 붙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얘는 얘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가 산화인 겁니다. 산화 이온이랑 붙은 거예요. 철이온이랑 산화 이온이랑 붙어서 산화철이 된 거기 때문에 산화철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때요? 산소랑 철이랑 붙었으면 산소철이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산화철인 이유는 얘랑 붙어서 산화철이에요. 우리 이온할 때 했죠. 플러스 양이온은 그냥 이온이고 음이온은 뭐뭐 화철로 끝난 화철이 미안해요. 뭐뭐 화이온이라고 붙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산소는 산화이온이 됐고 플로린은 그냥 플로린 화이온, 황은 황화이온. 그쵸? 그럼 염화 마그네슘도 써보겠습니다. 그럼 염화 마그네슘은 MgCl 라고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얘는 FeO인데 얘도 MgCl이라고 쓰면 되잖아. 역경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냐면요. 염화는 Cl을 마이너스고요. 마그네슘은 Mg 플러스. 이것도 우리 열심히 외웠잖아요. 그쵸? 얘는 2 플러스고 얘는 1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1대 결합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잘 들어봐요. 얘는 2 마이너스고 얘가 2 플러스잖아요. 그럼 얘는 1대1 결합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아무것도 안 붙어.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하나고 플러스는 2개예요. 어떻게 결합하겠어요?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같게 결합하는 거. 그러니까 CL2가 2CL2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MgCl2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해봅시다. A라는 애가 1 플러스고 B라는 애가 1 마이너스예요. 그럼 뭐 한다? 그냥 이렇게 결합한다. 근데 A라는 애가 2 플러스고 B라는 애가 1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하나고 B는 2개 결합한다. 그쵸? 이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1 플러스에 2 마이너스가 결합할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2개 필요해. 그래서 A2B가 되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해볼까요? A는 3 플러스인데 B는 2 마이너스예요.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하냐면 얘가 1로 들어가고 얘가 1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법. 아까 똑같아요. 얘가 2 플러스고 B가 1 마이너스예요. 똑같습니다. A, B 결합하면 얘가 0로 대각선으로 들어가고 얘가 1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얘가 몇 플러스인지 몇 마이너스인지 알아야 여기서 얘가 얘가 이렇게 된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식을 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그네슘은 2 플러스고 CL은 1 마이너스니까 CL이 하나 더 필요해서 얘는 1대2 결합한 거죠. Mg 하나에 CL 2개가 결합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쓴 김에 숫자도 맞춰볼까요? 여기가 쫙 봤더니 여기 CL이 2개인데 여기 CL 하나니까 2 붙이고 2를 붙였더니 H 2개, CL 2개로 늘어났어요. H 2개 맞죠? 그냥 요렇게 쓰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방법은 우리 지금 여기에 16개 있어요. 16개. 이거 외엔 잘 안 나옵니다. 이것도 최대한 범위를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단순하게 3학년 뭐 지필평가를 본다. 시험을 본다 했을 때 이거 밖으로 넘어가는 건 안 나와, 잘. 우리가 수능으로 가면 모를까. 여기서는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주로 나오는 것만 외우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방법만 딱 기억하면 뭐가 나오진 다 풀 수 있는 거. 뭐가 나오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습을 계속 하는 거고요. 화학 반응식이 나타난 의미 보시면,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을 보고 뭘 알 수 있냐? 알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 반응물이 뭐고 생성물이 뭔지 종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그 입자 종류의 개수비 몇 개인지도 알 수 있다. 반응물질, 생성물질의 종류, 입자의 종류, 그 다음 그 개수비를 알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개수비는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입자 분자 수비와 같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요거 하면서 얘기해볼까요? 이거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질소랑 수소랑 결합해서 암모니아 만드는 실험이고 여기는 N이 2개인데 여기 N 하나니까 2 붙이고 2 붙였더니 H가 6개로 늘어나서 여기 3을 붙인다. 했어요. 그럼 여기 숫자가 생겼죠? 뭐가 생겼어요? 여기는 1, 여기는 3, 여기는 2. 이게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 는 곧 뭐와 같다? 얘 분자 수비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2는 하나 있고 H2는 3개 있고 NA3는 2개 있어요. 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개수비, 분자 수비. 그러니까 개수비는 그냥 단순하게 이 숫자입니다 라는 게 개수비인 거고 그걸 의미하는 게 이 입자의 분자 수비다. 그래서 이게 같다 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당연합니다. 똑같은 게 당연한 거고 이것이 같은 숫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연습하는 거 한 번 더 나오고 암모니아 합성이오니 지금 여기서 암모니아가 뭘로 만들었어요? 질소랑 수소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합성하면 실제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만들어지는 걸 거꾸로 원료를 재료로 암모니아 원료로 질소 비료를 만들었어요. 식이 거꾸로 됐겠죠? 아까 우리는 얘랑 결합해서 만든 게 암모니아잖아요.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만들고 나서 인류의 식량 부족이 엄청나게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이거 1학년 1단원에서 배우죠. 동화는 배웠을 거예요. 이거 배웠어요. 그 지속적인 삶에서 나왔어요. 자, 엄마야, 멈췄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일반적으로 개수 맞추는 방법에 보시면 이제 개수 맞추도록 쓰고 여기서 포인트는 제일 가장 간단한 정수가 되게 맞추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췄는데 이런 거 했는데 막 숫자가 크게 나왔어. 막 예를 들면 2A 더하기 4B가 8C가 돼. 뭐 이렇게 맞췄어요. 그럼 지금 여기가 가장 간단한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약분이 돼야 됩니다. 약분이 돼도 아마 숫자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맞추다 보면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맞추면 되고 여기는 아예 소수로 해서 맞췄죠. 그래서 탄소 원자를 맞추고 4를 써서 맞추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개수를 맞추고 여기 4 써있고 그 다음 산소를 맞추려고 보니까 이렇게 맞추는 게 더 힘들지 않나? 그래서 맞추려니까 분수가 들어가서 맞췄을 때 다시 곱하기 2 해가지고 분수 없애가지고 이렇게 정수 생략하고 맞춘다. 이런 방법이 있고 진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정도로 해서 방정식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 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놨을 때 여기가 A, B 넣고 여기 X, Y 넣었을 때 여기 탄소 숫자는 4E는 X 여기 수소 원자는 여기 10이니까 10A가 이 Y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산소 원자는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 B가 여기랑 여기 둘 다 들어있으니까 2X 여기 2 있으니까 2X는 Y 해서 계산하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건데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사실 이게 편하면 진짜 이렇게 개수 맞추는 게 편하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맞추면 돼요. 그래서 맞춰주시면 되고, 요것도 우리 다 했던 거라서요. 처음 배우는 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우리 다 여기서 연습했던 거라 이거 넘어갈게요. 아니다. 미안해요. 안 넘어갈게요. 하나가 안 해본 게 나온다. 예. 얘는 지금 안 해봤어. 요거를 일단 써보겠습니다. 탄산나트륨이랑 염화칼슘이 반응해서 탄산칼슘과 염화나트륨이 생성됐어요. 얘도 앙금입니다. 탄산칼슘이 앙금이야. 써볼게요. Na2CO3랑 CaCl2가 만났더니 CaCO3랑 NaCl이 생성됐어요. 숫자 안 맞네요. 그쵸? 맞춰볼까요? 복잡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NA가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열로 갔더니 여긴 NA가 하나야. 그럼 일단 여기 2 붙여. 그리고 다시 넘어가. 그럼 여기는 C가 하나고 여기도 C 하나고 그러니까 CO3 자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NA가 나트륨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A는 하나로 묶어서 보시고요. CO3는 탄소와 산소의 결합이기 때문에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하면 돼요? 뒤에 소문자 붙으면 묶으시면 되고 뒤에 대문자 붙으면 떨어뜨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각각 그래서 C 하나, C 하나, 오색에 오색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CA는 묶어서 다시 CA 여기 하나, 여기 CA 하나 CL2, CL 2개 여기도 2 붙였으니까 CL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만 붙이면 답이 맞아진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화학 반응식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숫자를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출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Na2CO3가 탄산나트륨인 걸 몰라도 그쵸? 탄산나트륨이 Na2CO3인 걸 몰라도 우리가 식을 이렇게 주어주면 숫자는 맞출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외우는 건 따로 암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숫자 맞추는 법만 딱 기억하면 이제 출출출 뭐가 나오든지 숫자를 차르르 맞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5시 요거는 시간을 봐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도를 좀 나가고 뭐 할 거냐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나올 거예요. 24쪽 법칙이 3개 나올 겁니다. 우리 3개를 배울 건데요. 오늘은 질량 보존의 법칙 일단 완벽하게 나가도록 합시다.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여기 다 나와 있어. 끝났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야? 질량이 보존되는 법칙이야. 어떨 때? 모든 경우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모든 경우에.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아까 내가 기억해두라고 한 게 있었어요.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공통점이 원자의 종류 개수 안 변한다는 거야. 그게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안 변하냐면 질량이 안 변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질량이 안 변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모두 성립한다. 문제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골라라. 다 고르시면 돼요.
성립 안 하는 건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다시 한번. 안 성립하는 건 없어요. 모든 어떤 반응이든지 질량 보존돼. 그럼 내가 종이를 태우겠습니다. 이 종이를 태워. 싹 다 태워. 종이 하나도 안 남게 막 다 태웠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쟤가 남죠. 쟤는 종이보다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볍죠. 질량이 안 보존됐네요. 질량이 달라졌잖아요. 질량 감소. 그렇죠. 그래서 문제 질량이 잠수하는 경우 하면 연소 쓰시면 돼요.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 안 해요? 전화.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 안 해요? 질량 감소했어.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해요 안 해요? 하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성립하지 않는 경우 없다고 했죠. 이게 여기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안 어려워. 내용 안 어려워. 그냥 질량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헷갈리게 하는 게 문제죠. 헷갈리게 하는 게. 실험마다 달라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 변화랑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 변화 나오는데요. 뭐 똑같습니다. 질량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질량이 보존돼. 변하지 않아. 모두 성립해. 근데 문제는 이제 실험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 앙금이 나와요. 그래서 앙금 아까 다시 설명했어요. 앙금 생성 반응은, 앙금은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앙금은 두 물질을 섞었을 때 무언가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무언가 새로 만들어진 게 밑으로 가라앉아요. 물에 안 녹고 가라앉아요. 이게 앙금입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앙금은 나중에 할게요. 이거. 이 실험부터 설명해 봅시다. 이 실험은 무슨 실험이냐면 기체 발생 실험이에요. 기체 발생 실험. 어떻게 실험할 거냐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직기병에다가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애를 담을 거야. 탄산칼슘. 그 다음에 시험관에다가 묽은 염산을 담습니다. 염산을 담아요. 그리고 그 시험관을 통째로 병에 쏙 넣어. 그럼 지금 상태는 뭐예요? 탄산칼슘이랑 염산이랑 안 만났어요. 그냥 같이 존재만 하는 거지 만나진 않았어요. 시험관에 따로 담았으니까.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밀폐해요. 아무것도 못 나가. 그리고 무게를 재했어. 200g 나왔다고 칩시다. 200g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내가 얘를 뒤집어. 흔들어.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뚜껑은 안 열렸죠. 뚜껑이 열리진 않았어요. 뚜껑은 그대로 닫혀있는 상태에서 시험관에서 염산이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염산이랑 탄산칼슘이 만나면 이거 아까 써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탄산칼슘. 자, 염산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탄산칼슘 CaCO3랑 염산이랑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가 발생했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뭐가 생겼냐? 이산화탄소. 이렇게 만들어졌겠네요. 그쵸? 아, 이거 CL이에요. 그 다음에 숫자가 안 맞으니까 맞춰볼까요?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여기 나왔어요. 자, 어쨌든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식 써보려고 한 거고요. 탄산칼슘이랑 염산이랑 만났더니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기포가 막 뽀글뽀글 올라와. 그래서 무게를 쟀더니 뽀글뽀글 올라오든 말든 200g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탄산칼슘이 줄어들었고 염산도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얘네들이 새로 생겼겠죠. 하지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변했으니까 똑같이 200g. 왜냐하면 지금 시험관도 그대로고 이 직기병도 그대로니까요. 근데 이것을 밀폐된 게 아니라 여기 책에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뚜껑을 한번 열었다 닫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뚜껑을 열었다 닫기만 해서 다시 무게를 재면 어떻게 된다? 무게가 줄어들겠죠. 왜? 이산탄소 날라갔을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 뚜껑을 열어서 실험하면 당연히 더 줄어들겠죠. 그쵸? 뚜껑을 열었어. 뚜껑을 열고 쟀더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물론 뚜껑을 열어도 다시 닫아야 됩니다. 다시 왜 닫아야 돼요? 뚜껑 무게도 그대로 재야 되니까. 그쵸? 어쨌든 쟀더니 줄어들었어요. 그럼 질량이 감소했네요. 질량이 감소한 이유는 이산탄소가 날아가서. 질량 보조의 목표 성립해요? 성립하죠. 성립은 합니다. 왜 성립해요? 그 날아간 이산탄소 무게까지 잰다면 우리는 질량이 일정할 테니까. 그래서 실험을 하면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서 했는지 열린 공간에서 했는지 주어질 겁니다. 그럼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실험을 하든 질량이 일정할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뚜껑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질량이 일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서는 밀폐됐으면 일정할 거야. 근데 열린 공간에서는 실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제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골라라 하면 모두 고른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죠. 헷갈리게 이 실험에서 질량이 감소한 경우는 질량이 일정한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 파악이 잘 돼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열린 공간에선 질량이 감소된다. 왜? 기체 발생한 애들은 다 기체 날아가니까 열린 공간에선 다 감소해요. 그래서 연소도 아까 내가 종이 태우면 재 남는 것도 질량 감소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생성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아, 이거 밀폐네. 이거 있다고. 다시 앞으로 가서 아까 안 얘기한 앙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앙금은 뭐냐면요. 앙금 다시 설명할게요. 두 물질이 만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는데 얘가 뭐 한다고요? 물에 안 넣고 가라앉는다. 가라앉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쵸? 뚜껑이 열려있던 닫혀있던 관계가 없어요. 얘는 새로 생긴 애가 밑으로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열려있는 애든 닫혀있는 애든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밀폐된 데서도 열린 공간에서도 안 변해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앙금 생성은 질량이 안 변해요.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됩니다. 기억하면 되니까. 네, 딱 보고 이런 실험을 봤을 때 이것이 앙금 생성 반응이구나 라고 알아채는 게 힘든 거지. 그래서 뭐 해야 돼? 앙금 외워야 돼요. 자, 주로 나오는 앙금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영상 봤을 때 나온 걔네들 있죠. 걔가 제일 주로 나오는 앙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염화은 흰색. 아니에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주로 안 나와요. 얘 아이오딘하다. 노란색. CaCO3 흰색. 황산 발효 흰색. 황화구리. 얘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얘 특이하게 검은색 앙금입니다. 황화구리. 다섯 개. 가 화학 반응식에 써 있으면 얘 앙금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예 처음 보는 건데 앙금이 만약에 나오면 시험 볼 때 나오면 이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이런 화살표 표시가 돼 있다. 화학 반응식에. 그럼 얘는 앙금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표시가 위로 돼 있다? 그럼 얘는 기체인 거예요. 얘는 앙금 표시고 얘는 기체 표시입니다. 가라앉는 애는 아래쪽으로 화살표 하고요. 날아가는 애는 위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처음 보는데 옆에 화살표가 돼 있어? 그럼 아 이건 앙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앙금 반응 실험에 뭐가 나오냐면요. 염화나트륨액과 질산나트륨액을 섞었어요. 그랬더니 염화은이랑 질산나트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대로 앙금은 저울을 쟀더니 얘는 119.5겠지? 점이 보이진 않지만 예상으로 119일 것 같아요. 119.5가 그대로 119.5가 됐죠. 뚜껑을 열어도 지금 다 닫혀있죠. 하지만 뚜껑을 연 상태여도 상관없이 그대로 일정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은 밀폐된 공간이든 열린 공간이든 두 개 다 일정. 쓸까요? 봐봐요. 그러니까 앙금 생성 실험은 뭐 했어요? 밀폐된 공간에선 질량이 일정하고 열린 공간에서도 일정했어요. 그쵸? 근데 기체 발생 실험에서는 밀폐에선 일정했지만 열린 공간에선 감소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실험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강철솜이요. 종이네. 강철솜입니다. 강철솜. 강철솜이 뭐냐? 본 적 있어요? 솜인데 뭘로 만든 솜이에요? 강철로 만든 솜. 근데 왜 솜이라고 붙였냐? 솜이랑 되게 비슷해. 진짜로. 우리가 솜이 이렇게 폭닥폭닥하고 잘 뜯어지고 이런 폭닥폭닥한 게 솜이잖아. 솜. 저기요. 아, 멈췄어. 너무 빠르게 터치했나? 자, 유튜브 못 보겠네요. 자, 보시면 그 솜처럼 생긴 철입니다. 뭐냐면 철수샘 있잖아요. 철수샘이보다 훨씬 얇게 철을 얇게 만든 거야. 엄청 얇게 만들어서 그걸 뭉쳐놓은 걸 강철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잡고 뜯으면 뜯겨지고요. 솜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프지도 않아요. 만져도 아프지도 않고. 받았어? 자, 그래서 이 강철솜은 가열합니다. 가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불이 붙어요. 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빨갛게 타서 완전히 까매집니다. 큰일 났네. 뭐 이렇게 모벅거려가지고. 완전히 까매져요. 까만 강철솜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엔 얘가 강철솜이 아닌 거죠. 왜냐면 연소했으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연소하면 물리변화가 아니라 화학변화라고 했죠. 화학변화는 아예 다른 애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엔 강철솜이었는데 가열해서 까맣게 변하면 강철솜이 아닌 거예요. 얘도 똑같습니다. 이거 반응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철이 산화철이 된 거죠. 산화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예 다른 애로 변한 거죠. 그래서 무게도 달라진 거고요.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딱 보면 어떻게 됐어요? 수평을 맞췄는데 가열했더니 얘도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거워졌습니다. 무거워졌어요. 얼마큼 무거워졌게요? 반응한 산소만큼 무거워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강철솜이 10g 있었어. 10g인 강철솜을 태웠어. 까맣게 완전히 연소가 되고 남은 애를 무게를 쟀더니 15g이 됐어. 무거워졌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5g의 산소랑 결합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봅시다. 봐봐. 밀폐됐다고 봅시다. 내가 밀폐 용기에다가 강철솜을 놓고 뭐 가능하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불을 붙인과 동시에 밀폐시켰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불을 붙이고 닫는 게 아니라 불을 붙인과 동시에 밀폐가 됐어요. 그러면 무게는 연소되기 전과 연소된 후가 같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여기에 들어있는 산소랑만 결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질량이 그대로일 겁니다. 근데 열린 용기에서 하면 뭐 상관없죠. 열린 용기에서 하면 여기 바깥에 있는 애들까지 다 결합해서 다 타고 무게가 무거워지겠지. 질량이 무거워질 겁니다. 얘는 아마 중간에 꺼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안에 공간에 있는 산소를 다 쓰면 꺼질 테니까. 그쵸? 어쨌든 그래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열린 용 금속 연소예요. 금속 연소. 금속은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강철 손만이 아니라 금속 연소는 밀폐된 선이 일정하지만 열린 공간에서는 증가하게 될 거라고. 여기 왜 금속 연소를 놓냐? 그냥 연소, 일반 연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냥 종이를 태우거나 나무를 태우거나 재가 남는 애들은 뭐예요? 당연히 밀폐된 데는 일정하지만 열린 용기에서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일반 연소에서는 왜 질량이 줄어드냐? 일반 연소에서는 연소를 시키면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10번에 메테인에 탄소 결합했더니 이산화탄소랑 물 나오는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이 실험에 10번이 메테인이 이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면요. 얘는 뭐 한 거냐면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 한 거냐면 메테인을 태웠더니 메테인 연소시켰더니 이산화탄소랑 물 발생했다는 거야. 이게 연소 반응의 식입니다. 그래서 메테인은 연소시켰더니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여기다 2 붙이고 여기 5가 4개 돼서 여기도 2 붙이고 이렇게 되는 실험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얘가 메테인을 태웠더니 이산화탄소랑 물이 됐는데 얘가 어떤 형태로 나오겠어요? 생각해봐. 내가 메테인 아니더라도 부탄가스든지 가스를 태웠더니 물이 나왔대요. 본 적 있어요? 가스에 불을 붙였더니 물이 생긴 걸 본 적 있어? 없어요. 왜냐면 수증기 형태로 나올 거니까요. 물이 뚝뚝 떨어져. 뭘 태웠는데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태워도 물 나옵니다. 종이 태워도 물이 종이는 자신이 없네요. 그 나무 종이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은 태우면 수증기가 생성된단 말이에요. 수증기가 기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볼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날아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일반 연소인 애들도 밀폐된 데서는 일정하지만 감소가 될 겁니다. 열린 용관에서는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기체 형태로 나니까 기체 발생 실험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어떤 게 나오냐면요. 밀폐 용기에서 나무를 연소시킬 거예요. 나무를 연소시켰더니 산소가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나무랑 이산화탄소랑 태웠어. 그랬더니 이산화탄소랑 수증기랑 재가 나왔죠. 근데 뭐 했어요? 지금 밀폐했잖아요. 그쵸? 밀폐했으니까 여기서 생긴 이산화탄소든 수증기든 안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질량이 변하지 않더라. 기체가 발생해도 밀폐된 공간에서는 질량이 일정하더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아까 똑같은 얘기죠. 산소랑 철이랑 있어요.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서 밀폐된 용기에서 불을 붙이면 여기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이 되기 때문에 뭐한다? 질량이 변하지 않더라. 우리가 질량이 변하는 경우는 열린 용기에서, 열린 공간에서 태우면 여기서는 종이의 한쪽만 가열하면 종이가 가벼워지니까 이쪽으로. 그쵸? 그 다음에 철을 가열하면 산소가 결합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운다. 그래서 모든 실험의 결과값이 조금씩 다르지만 밀폐된 데선 일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질량보존의 법칙 성립한다 라고 얘기한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질량보존의 법칙의 포인트는 화학변화, 물리변화 모두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모두 성립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질량보존의 법칙밖에 없어요. 내가 법칙 3개 배운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법칙은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만 다 성립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라부아제가 했지만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일정 성분의 법칙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질량보존의 법칙 배웠으니까 질량보존의 법칙 문제를 좀 풀고 저기 36쪽, 37쪽 홀수만 풀게요. 36, 37 홀수. 아니야. 36, 37 홀수랑 저기 앞에도 같이 풀자. 같이 풀 때 같이 풀게요. 힘들어. 여기 20, 22도 홀수. 20, 22 홀수랑 36, 38 홀수라. 36, 37이죠, 여기. 36, 37 홀수라. 홀수만 푸시고, 빨리 풀면 짝수도 푸시고. 자, 그래서 몇 쪽이야? 20쪽 1번에 5번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이 실험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길게 자른 마그네슘 리본이랑 구부린 마그네슘 이륨이랑 그 다음 태우고 남은 재랑 해서 성질 비교하는 실험이었죠.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이 변하던가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던가. 근데 여기가 모두 변하는 거니까 일단 화학 변화야 돼. 물리 변화 안 변해요. 그 다음 질량도 안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의 성하나 변한다가 맞죠. 자, 물에 일어나는 변화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그림 나오면 더 편하죠. 얘가 그대로 살아있는 얘는 물리 변화. 얘가 그대로 갔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하얀 건 하얀 것끼리 빨간 건 빨간 것끼리 해체됐죠. 그럼 이것은 화학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에서는 성질이 안 달라지고요. 나에서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될 거고요. 가에선 분자거리가 달라집니다. 요것만 유일하게 변하는 거죠. 달라진다.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는 달라지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서 새로운 성질이 생기는 거고 분자 원자 배열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옳은 건 2, 3번. 7번 보겠습니다. 화학 변화 일어날 때 변하는 것 고르래요. 화학 변화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것 때문에 질량이 안 변하고 나머지는 다 변해요. 그러면 디귿, 리을, 미음. 4번. 9번 수소와 산소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됐대요. 그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반응물질 수소, 산소 맞고 생성물질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고요. 개수 던지기 개수 맞추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다 맞죠? 틀린 건 2번. 11번은 숫자 맞추는 거네요. 아까도 얘기했죠. 숫자만 맞추는 게 나오면 내가 이게 염화 마그네슘인지 얘가 과사수소인지 몰라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H 2개인데 여기 H 2개고 O는 2개인데 여기 O가 3개야. 그럼 앞에 2를 붙여. 작은 쪽에 2를 붙여. 그래서 H가 4개가 돼서 여기도 H 4개 붙여. 그랬더니 O가 2개, 2개, O가 4개로 맞았다. 1. 여기도 마그네슘 똑같고요. EH래요. EH. 그럼 여기 H는 맞고요. Cl2인데 여기 Cl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2개잖아요. 자, 미안해요. 딴 소리를 하네. 다시 처음부터. 여기 마그네슘 하나씩. 그 다음에 EH. 여기도 EC에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안 붙네요. 그러면 하나. 4번이네요. 넘겼어요. 여기도 풀라 그랬지? 자, 1번 보겠습니다. 물질 변화 예이다. 질소, 수소, 암모니아. 새로운 애 만들어진 거는 화학 변화고요. 에탄올이랑 묶어서 물이랑 섞어서 에탄올 수용액이 됐어요. 그럼 이건 그냥 섞여 있는 애기 때문에 물리 변화입니다. 이름이 안 풀었어? 이름이 이거 그냥 숙제로 하세요. 36쪽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볼게요. 이제 화학 반응의 규칙에서 보시면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얼음이 녹아 물로 됐을 때 변하지 않는 거 보시면 이것은 물리 변화다. 어렵게 써있지만 뭐예요? 그냥 얼음이 고체가 액체로 된 거예요. 그쵸? 그때 변하지 않는 건 타안 변하지 뭐만 변해요? 분자의 배열만 변해요. 부피도 변하네요. 배열이 변하니까 부피가 같이 변하죠. 나머지는 안 변하더라. 됐죠? 자, 다음 3번. 위 그림은 반응 입자 모형 나타낸 것이다. 자, 염화나트륨이랑 질산을 섞었더니 염화은이랑 질산나트륨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염화은이 뭐다? 앙금이다 라는 겁니다. 질량보존의 법칙 설명할 수 있죠. 무슨 실험이든 질량보존의 법칙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종류는 변했죠. 여기 질산은이 여긴 질산은이 없잖아. 그치? 그 다음 원자의 종류는 안 변합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어디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자의 개수는 안 변하고 질량이 같은 겁니다. 3번. 자, 처음 보는 실험이 나왔어. 처음 보는 실험이 나왔는데도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내용을 배웠으니까요. 자, 처음 보는 실험이 무슨 실험이냐면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아연 조각을 넣은 고무풍선을 씌운 후 전을 했더니 어땠대?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요. 묽은 염산을 닿은 삼각 플라스크에 풍선을 씌웠는데 풍선 끝에는 아연 조각이 들어있어요. 지금 아까 그거랑 똑같죠? 아직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쟀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풍선을 들어가지고 아연 조각을 똥 떨어뜨린 거야. 그럼 만났겠죠?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풍선이 부풀었어요. 부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체가 발생했겠지. 화학 변화가 일어났겠네. 요거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림까지, 요 문제까지 보면 딱 그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바로 나오네요. 부풀어 오른 것은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맞고요. 하지만 지금 뭐에 돼 있어요? 풍선으로 씌웠으니까 밀폐돼 있죠. 그쵸? 밀폐돼서 질량은 안 변할 겁니다. 그런데 고무풍선을 벗기면
그 고무풍선을 벗겼다는 얘기는 아마 고무풍선을 아예 치워버렸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고무풍선의 무게도 잴 겁니다만 벗기면 어쨌든 기체 발생하는 애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가보다 작겠죠. 다 맞네? 5번. 7번 봅시다. 자, 7번에 우리 배운 거네요. 그쵸? 강철솜 질량이 나왔어요. 강철솜을 충분히 가열한 다음에 다시 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까매졌죠? 자, 아까도 썼지만 다시 써볼까요? 철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철이 된 거예요. 이때 숫자가 이렇게 맞춘 거고, 어쨌든 뭐 한 거예요? 얘는 철인 거고, 얘는 산화철인 겁니다. 그러면 나에서 철은 산화철이 된다. 맞고요. 질량이 보존됨으로 측정된 값은 가와 가가 같다. 이건 틀렸죠. 질량이 보존되는 건 맞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가 하나 빠졌죠.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쵸? 얘가 빠졌어. 얘까지 더해줘야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실험에서는 그 산소가 포함이 안 돼 보이는 거지. 어쨌든 가와 다가 같은 게 아니라 가의 산소 측정한 값까지 해야 다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강철등 대신 수술 가열하면 측정된 질량은 가가 다보다 크다. 이건 맞네요. 그래서 4번. 9번 볼게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이렇게 모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동그라미 4개, 빨간 동그라미 2개, 하얀 동그라미 4개, 빨간 동그라미 2개. 이렇게 해서 반응 전, 화학 반응 일어나기 전후 질량 모형을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요. 그쵸? 하얀 동그라미 4개, 빨간 동그라미 4개를 같죠? 그랬더니 뭐 했어요? 질량이 같았어요. 이 문제 보고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생성물질은 화합물이다. 맞습니다. 화합물은 뭐 간단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생긴 결과물은 화합물인 거예요. 개수비 일정하고요. 원소의 질량비 일정합니다. 아직 안 배웠는데 어쨌든 일정합니다. 그 다음 새로운 원자 생겼고요. 얘가 틀렸죠.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하다 틀렸죠. 생성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요? 아, 미안해요. 틀렸죠. 이게 지금 생성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하고 생성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하다고 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이거 다 맞아요. 틀린 거 이거네요. 제가 실수했죠.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원자가 생성된 게 아니라 분자가 생성된 거죠. 그렇잖아요. 4번. 요건 아직 안 배웠어요. 요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뒤에서 나옵니다.